퍼센트는 뭐예요? 퍼센트를 뭐라고 불러요? 비율. 차지하고 있는 비중, 비율 이런 걸 우리가 퍼센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분율이라고 해요. 백분율. 백분율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40%다. 40%다. 그러면 어떠한 값을 100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40개에 해당하는 값을 40%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일단 얘의 의미를 일단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해져요. 자, 나눗셈이 뭐예요? 나누는 거. 네, 나누는 거. 나눗셈이 뭐예요? 나누는 건데, 분배하는 건데, 나눈다. 나눗셈은요, 1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과정을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죠? 아,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해요. 자, 피자가 8조각이 있어요. 8조각이 있어요. 자, 4명이서 먹어야 해요. 그러면 몇 조각씩? 2조각씩 먹으면 돼요. 이 앞에 한마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한 명당. 한 명당. 그래서 우리는 뭐를 했냐면 8조각을 4명으로 나눴어요. 맞죠? 그랬더니 우리는 몇 명당? 한 명당 가질 수 있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나눗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똑같아요. 그냥 자, 얘를 2명이서 먹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4조각이잖아요. 맞죠? 몇 명당? 한 명당. 한 명당. 얘 8조각을 둘이서 먹으려면 둘로 나누어 주게 되면 한 명당 가질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거고, 자, 그러면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율은 기준을 백분율이라 그랬는데, 백분율이라는 얘기는 100개로 나눈 값이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1%는 100개 중에 1개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값은 100%를 기준으로 하죠. 맞나요? 100%가 전체 값이잖아요. 맞죠? 이 전체 값 100%를 숫자로 바꾸면 얼마죠? 1이에요. 100%가 1이죠. 맞죠? 100%는 100분의 100이니까. 맞죠? 그래서 1이에요. 그럼 퍼센트를 계산하려면 1의 값을 찾아야지 되는 게 필요한 거구나. 1이 전체 값이구나. 라는 거의 의미를 같이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이해를.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조금 쉽게 갈게요. 자, 우리는, 자, 1,000원에 대해서 10%래요. 몇 퍼센트? 10%. 그러면 1,000원에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얼마예요? 100원.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얘를 글로 써볼게요. 글로 어떻게 쓸 수 있죠? 1,000원의 10%는 얼마다? 100원이다. 이렇게 되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준값이 누구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기준값. 이 의자 들어가는 친구가 기준값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기준값.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다? 퍼센트의 기준값은 얼마라고요? 100%. 얘가 몇 퍼센트다? 100%이다. 얘가 100개인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얘에 대한 몇 퍼센트? 10%에 해당하는 값이 100원인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 10%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율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그 비율에 해당하는 값은 100원이죠. 이 100원은 비율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전체 값을 만약에 얘가 물음표예요. 얘를 몰라요. 얘를 모르면 우리는 어떤 값의 10%가 100원이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러면 그 어떤 값을 구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뭐를 하면 된다고요?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누구의 값이 나온다? 1의 값. 1이 100%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1의 값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원을 몇 퍼센트로? 10%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나누기 10%를 해주시면 우리는 기준값 1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실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논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문제가 조금 쉽게 풀어지세요. 문제가. 자, 우리가 지금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제가 숫자로만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가 40만원, 직접 노무비가 30만원, 직접 제조경비가 30만원이다 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제조 간접비는 얘네들 이제 합계 100만원 여기까지 계산할까요? 그럼 직접 원가까지 계산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제조 간접비는 직접 원가의 20%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0%래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익은 판매 원가의 20%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쉽게 나오겠죠? 쉽게 나오나요? 자, 100만원까지 구했으니까 직접 원가의 20%니까 제조간접비는 얼마예요? 20만원. 여기까지 쉽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제조원가는 120만원이 되나요? 120만원이 되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라 그랬으니까 맞나요? 제조원가의 20%. 그럼 얼마 나오죠? 24만원이 나올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고 나면 우리는 144만원의 판매 원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판매 원가의 20%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예요? 28만 8천원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72만 8천원의 판매가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순서대로 갈 때는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지우지 말죠. 얘가 물음표이고 얘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셨나요? 모르고 우리는 이 금액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셨? 이거 순리대로 가는 거니까 얘 중간 거 지워도 될까요? 네. 지워봐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갈게요. 어떻게 가면 되죠? 나누기 20? 0.2. 0.2? 20%? 얘 나누기 0.20%? 0.2?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엄청 큰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엄청 큰 값이 나오는데 계산기 빨리 두들겨 보세요. 네, 그거 봐요. 엄청 커졌잖아요. 더 작아져야 되는데. 더 작아져야지 되는데. 자, 보세요. 네. 순서대로 갈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쵸? 기준값이 계속 주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값이 없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준값이 없을 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의 값에서 어떻게 거꾸로를 유출을 하셔야지 되냐? 자, 이익은 누구의? 판매 원가의, 그랬죠? 의자 들어가는 게 기준값이라 그랬죠? 얘가 몇 프로? 아, 얘가 몇 프로? 100%. 기준값이 무조건 100%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판매 원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의 그림이 있겠네. 이게 판매 원가예요. 그럼 판매 원가가 있고 여기에 우리는 이익을 붙였죠. 맞나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나온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판매 원가의 몇 프로? 20% 이렇게 했으니까 판매 원가가 기준값이니까 얘가 몇 프로라고요? 100%. 얘가 100%. 결국 172만 8천 원은 120%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값에 20%를 더 더한 값이 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 100%니까 120%가 얘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여기 10%에 해당하는 게 100원이죠. 비율이라 그랬고 얘가 비율액이라 그랬죠. 맞나요? 그럼 우리는 비율은 100이고 20이니까 전체 120%에 해당하는 게 172만 8천 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라? 120%로 나눠라. 120%로. 120%는 소수로 1.2. 이해가 되셨나요? 1.2로 나누어주면 무조건 누구의 값이 나온다? 나눠주면 무조건 100%의 값이 나온다. 1의 값이 나온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1의 값 얼마가 나와요? 144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144만 원에 이제 곱하기 0.2 하시면 되죠? 맞나요? 곱하기 0.2 하면 28만 8천 원이 나올 거고, 아, 그러면 이 둘을 더해서 얘가 맞으면 맞는 거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하나를 거꾸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죠? 이제 얘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에 요만큼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누구의? 제조 원가의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그럼 제조 원가가 몇 퍼센트? 100%. 뭐뭐의가 들어간 게 무조건 100%. 그러니까 제조 원가의 그랬으니까 제조 원가의자 들어가는 게 얘가 무조건 100%. 그럼 얘가 100%고 얘가 몇 프로? 20%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120% 계산된 게 이 금액이죠. 맞나요? 아까 얘를 구할 때는 얘가 100이었지만 이제 100의 기준값이 바뀐 거죠. 그렇죠? 얘가 100이니까 100에 20%를 더한 게 144만 원이에요. 그럼 144만 원을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기 1.2를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나온다? 제조 원가가 나온다. 120만 원입니다. 그럼 120만 원에서 다시 20%를 계산하면 24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144만 원이 맞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 앞에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쉬워졌죠, 이제? 그렇죠? 아, 제조간접비는 직접 원가가 이만큼 있고 거기에 제조간접비가 나와야 되니까 직접 원가의 이렇게 붙었으니까 얘가 몇 프로? 100%. 그럼 거기에 제조간접비가 20%. 그러면 120%가 120만 원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다시 또 나누기 얼마? 1.2를 해주시면 직접 원가는 100만 원, 제조간접비는 20만 원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얘에서 또 거꾸로 계산하니까 나머지 30만 원이 직접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퍼센트 계산하실 때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누가 주인으로 나오느냐가 완전 달라요. 누가 주인으로 나오느냐가.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글자를 조금만 바꿔볼까요? 조금만 바꿔서
판매 원가라 하지 않고 얘를 판매 가격이라고 바꿔버립니다. 판매 가격이라고 바꿨어요. 판매 가격.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이제 다시 다 무시. 이해가 되셨나요? 중간에 있는 거 다시 다 무시.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의 얘가 기준이네요. 네. 맞죠? 얘의 20%가 얘래요. 맞나요? 네.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80%. 80%. 이걸 빨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아까는 기준이 얘였기 때문에 100%고 20%를 더해서 120%가 됐지만 이번에는 기준값이 누구예요? 판매 가격의 20%라고 나왔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기준값이에요. 얘가 100%예요. 그럼 얘의 100%의 구성은 얘랑 얘가 합쳐져서 100%인 거죠. 그런데 얘가 20%라 그랬죠. 20%니까 얘는 몇 프로? 80%.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는 1 플러스 비율을 해줘야지 될 경우의 수가 있고 어떤 경우의 수는 1 마이너스 비율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값이 앞에 게 기준이냐 뒤에 게 기준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져요. 그러면 결국 얘의 20%니까 누구누구의 20%는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랬죠. 누구누구의 몇 프로는 그냥 곱하기로 하면 식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172만 8천 원에 곱하기 0.2를 하면 얘가 나오겠네. 맞죠? 0.2를 하면 얼마 나오죠? 34만 5,600원이요? 34만 5,600원. 그러면 0.8을 하면 얘가 나오겠네. 맞죠? 0.8 얼마 나올까요? 8, 8, 7, 56, 8, 26, 8, 8, 64 137만 2,400원? 얼마 나와요? 138만 2,400원.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면 정답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게 원가에 대해서도 비율이 나오고 세상을 살면서 비율이라는 건 엄청 필요하실 거예요. 필요하실 건데 비율은 항상 나오면 기준값이 누구인지를 찾고 걔가 100%다. 를 빨리 찾으시면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가 빨리 나와요. 우리는 아까 예에서 예부할 때는 나누기 1.2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1.2를 했는데 지금은 예에서 곱하기 0.2, 곱하기 0.8을 했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준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곱해야 할지 나눠야 할지가 달라지게 돼요. 대신에 나누면 무조건 누구의 값이 나온다? 기준값이 나온다. 나누기를 하는 얘기는 무조건 1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누기를 하면 100%의 값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오늘 이거 하나만 집에 가서 연구를 하셔도 원래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고 초등학교 수학이 이래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6학년인데 집사람하고 막 가끔 전쟁을 해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제가 집사람한테 막 혼나요. 왜냐면 저는 짧은 룰로 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초등학교 수학은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책에서 나온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과정을 자꾸 생략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초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고 비율이다라고 하는 게 점점 커져 나갈 때는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고 큰 값에서 거꾸로 원래의 값을 찾으려고 하면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고 아시겠죠? 기준값이 나와 있으면 100%의 값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곱하기 100%의 값이 나와 있으면 기준값이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나누기 그래야 기준값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그냥 이렇게 괜히 또 힘들게 해드렸네. 네, 자, 우리가 그냥 5,000원에 30%예요. 그러면 5,000원에 30%면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맞죠? 네. 의자 들어가는 게 기준값이라 그랬어요. 얘가 의지요. 맞나요? 네. 그쵸? 5,000원의 30%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문제상에서 만약에 5,000원이 안 나와 있어. 기준값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나눠요. 기준값이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나눠요. 그러면 30%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5,000원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기준값이 주어져 있다. 기준값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곱해요.
기준값이 있으면 곱하고 기준값이 없으면 무조건 나눈다. 그러면 퍼센트는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조금 되셨죠? 아, 네. 회계를 하는데 자꾸 산수를 알려드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저는 지금 맨날 이 계산기 돌리는 것만 낼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시대를 사시는 분들이 수학 문제가 나와 있으면 수학 문제는 푸는데 이런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쉽게 잘 못 풀어내세요. 그래서 이 퍼센트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돼요. 일단 한번 찍어보시면